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 중구의회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일의 중심에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중구청과 부정거래 의혹을 가지는 어떠한 의원, 그리고 그 의원을 돕는 중구의회 의장이 이 사실을 밝히려고 했던 두 명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회부된 주인공입니다. 제 오른편에는요. 이경숙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왼편에는 김효린 국민의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원 이경숙 재선 의원입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했고 앞으로 지금 또 열심히 할 계획에 있는 의원입니다. 뭐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모든 막 브레이크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김효린 의원.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효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슈 추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처음 두 분이 출연하셨는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아시죠? 좀 얼어있는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 제가 하나 좀 급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중앙 정치를 보면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이런 인사말도 있고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이런 소개가 있거든요. 혹시 두 분도 그런 인사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5분 자유 발언할 때 네. 자주 쓰는 멘트인데 해도 돼요? 네네, 자신 있게 하시죠.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반짝반짝한 중구를 꿈꾸고 있는 도시환경위원장 김효린 의원입니다. 네, 그럼 반갑습니다. 줄여서 반짝반짝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김효린 의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의장 활동의 고유 업무를 충실하는 견제감시의 역할을 하는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정말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안전, 뭐 이런 살기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한 분은 국민의힘이시고 네.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신데 아니 윤리위원회에 다른 당이 이렇게 회부가 됐습니다. 자, 김효린 의원님, 이게 어떻게 회부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2월달에 업무 보고가 있었고 네. 업무 보고에 있어서 그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자료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저희한테 제공하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네. 저희가 이제 열람하러 가는 과정에서 뭐 노조 측에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네. 주장을 해서 의장님이 그 주장만을 치중해서 들어주시는 이유로 저희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구의회 의장님은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경숙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열람하러 가셨습니다. 네. 근데 열람하러 가시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초선 의원 4년 동안 네. 출연 출자 기간이나 민간 위탁 기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기 때문에 의회 고유 업무 중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그게 대해서 견제 감시 역할 부분에 충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러 갔는 것뿐이고 그 4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전에 김효린 의원님 말씀대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한테 저희가 자료가 미흡하여서 자료 부분을 좀 더 충실히 받기 위해서 네. 하겠다고 그게 회의록에 되어 있고 예. 실질적으로 자료를 좀 수시를 보는 과정에서 한 2만 장 정도의 자료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좀 줄여주는 그 일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서 네. 전체적인 자료에서 필요한 자료만 이제 체크해서 받아오면 한 200장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그쪽에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찾아가서 자료 요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뭐 갑질이라든지 그런 부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처음부터 도심재생문화이사장님과 한번 찾아가겠다고 인사를 드렸고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와 같이 업무 보고 연장상으로 찾아가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직원들한테 자료를 열람하러 갔었지 자료를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구의원님 언제든지 뭐 자료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오십시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젠틀하게 보고 싶은 자료가 있으니 조금 열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열람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빌미로 지금 윤리위원회 회부가 된 겁니다.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내에 중구청 공무원들이 파견직이 많습니까? 아니면 재단 직원들이 많습니까? 재단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재단 직원들이 많은데 지금 또 문제를 제기한 거는 또 공무원 노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럼 하나하나를 볼게요. 지금 그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때 지방의회 의원들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사실 지금 두 의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청렴의 의무와는 사실 뭐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나오는 게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정말 젠틀하게 하셨다면서요. 뭐 네. 가셔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네.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이러한 거니 정말 젠틀하게 요구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윤리위원회 회부 네. 이러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윤리위원회의 그런 회부 내용이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변론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중구 구민분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열심히 일한 의정활동을 한 것에 돌아온 것은 윤리위원회 회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경숙 의원께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기이하게도 윤리위 위원장이 같은 당의 안재철 위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전 미팅 때 들어보니까 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내용도 같은 당의 의원으로부터 듣지도 못했고 네. 그것도 그 구의회 사무처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 구의회 가장님을 통해서 네. 외부에 지금 비위 행위가 있는 부위원장인 배태숙 의원이 네. 문제가 외부에서 자꾸 의회의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 자꾸 있으니까 네. 윤리위원장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자고 몇 차례 문자를 보내고 네. 또 사진과 자료를 좀 보내주면서 만나자고 했는데 계속 회피하고 저하고 만나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의회 사무과의 가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근황 두게 되면 외부에서 계속 의회의 기능이 술취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과정에 저희가 윤리위원회 회부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중국 구민의 대표는 누굽니까? 저희들이죠. 그죠. 의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의정활동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같은 당 의원이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분께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역으로 지금 그 이경숙 의원께서 배태숙 의원이 문제가 있으니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돌아온 것은 오히려 이제 이경숙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될 것 같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 네, 자, 제 왼편에 계시는 이제 김효린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근데 지금 중구의회의 총 의원 수가 몇 명이죠? 7명. 7명이면 다른 기초의회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네요. 예. 7명 중에서 5명이 국민의힘이고 2명이 민주당입니다. 네. 자, 같은 당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분들로부터 윤리위에 회부됐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중국 의회에 있었던 일로 뭐 보면 황당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할 수 오히려. 있겠다라는 것은 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평소에 좀 예감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자, 그러면 이런 하도, 말씀만 들어도 지금 그 김효린 의원과 다른 국민의힘 뭐 중구의 의회에 있는 다른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좀 차이가 느껴집니다. 예. 뭐 의원께서는 조금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의정 활동을 노력하시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는데 네. 자, 이쯤에서 제가 아까 그 중구 도심 재생문화재단 내 직원들이 재단 직원이냐 아니면은 공무원 파견직이 맞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아니 이번 건 관련해서 중구 의회 의원들도 윤리위에 회부를 했지만 지금 이 공무원 노조들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원의 갑질이다,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도대체 지금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아도 네. 자료를 많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질 의원이 됐고 지난 2월 중에 저희
공무원 고위공직자가 알코올을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와가지고 어. 저희 의원들한테 그 폭언이나 또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을 때도 예. 공무원 노조로서 성명서를 기자회견으로 뿌릴 수 없는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었고, 요번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아닌 재단 직원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으로 외도시켜서 네. 공무원 노조에서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을 본 입장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지금 저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공무원들도 많은 부분에 이제 상처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스스로 감추고 안 들통나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일하는 의원들을 이제 억누르기 위한 그런 수법으로 지금 저희에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제가 이경수 의원께 먼저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재선이셔서 총 구의원을 한 5년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5년 내내 공무원 노조로부터 갑질 의원이라는 그런 오명을 받고 계신데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갑질이다. 네, 참 할 말 하시죠. 할 말이 많지만 참 참겠습니다. 참고 질문을 김효린 의원님께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 각 구청마다 공무원 노조들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구청 노조들과 비교했을 때 네. 혹시 중구청 노조만 가지는 뭐 자기 식구 감싸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뭐 저는 초선이라 네. 뭐 노조에 대해서는 많이는 잘 알지 못하는데 네. 뭐 얼마 전에 뭐 국장 그 회의장에 난입해가지고 뭐 욕설했는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거나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당한 의원의 활동을 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명서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성명서를 내고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혹시 그 지금 배태숙 의원 이번 건의 그 모든 시작점이 배태숙 의원인데요. 네. 그 중구청 관련해서 본인이 차명 회사를 만들어서 중구청과 거래했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배태숙 의원이 이 일을 진행할 때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아서 노조 차원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나 조금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오늘 여기 앉는 네. 것이 저희 징계 사유로 왔기는 하지만은 네. 징계 사유의 억울한 부분이 배태숙 의원과 연관이 없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배태숙 의원의 그 부정거래 그 비위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22년 5월달에 그때 강화되면서 그 문제로 이걸 차명 사업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중구 의회 공무원들과 함께 거래를 했기 때문에 배태숙 의원님의 징계 부분을 앞서서 공무원들에도 많은 이제 징계 부분이 같이 동행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에서는 자기 식구 감사하기와 또 노조원으로서의 노조위원장으로서의 또 역할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덮기 위해서 저희 지금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 청렴하지 않았다, 또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료 열람을 했는 부분을 열람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삼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배태숙 의원의 문제를 이슈를 덮듯이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배태숙 의원이 차명회사를 만들어서 중구청이나 뭐 등등 관련된 기관과 거래를 했는 것을 지금 두 분의 윤리위 회부를 통해서 그리고 윤리위 결과를 통해서 그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노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그 김효린 의원께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배태숙 의원이 차명회사로 만들었던 그 회사와 거래를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죠. 네. 그러면 수의계약서 내에 아마 그 청렴이행 서약서를 항상 받기 때문에 그 직원들, 예를 들어서 뭐 재단 직원이나 공무원 뭐 직원들은
그 어떤 차명 회사와 거래할 때 계약서나 뭐 서약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서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 뭐 주무관이나 어떻게 됐든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일을 진행할 때 청렴 이행 서약서를 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노조에서 감싸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차명 사업자로 거래했는 건수가 네. 한두 건이 아니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 한두 건이 아니니까 연루되어 있는 공무원이 한두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 네. 공무원 거기 본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도 있고 재단도 있고 민간 위탁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헤칠 때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나오고 굉장히 많은 공무원과 연루되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렇게 조금 말도 안 되는 부분으로 저희를 윤리위원회 해부시킨 것으로 뭐 보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중구 공무원들은 매월 월급에서 노조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노조 회비를 내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잘못한 부분을 덮어달라라고 해서 공무원 노조비를 내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기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근무 환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조가 앞장서서 대신해달라 네. 그런 거지 자신의 실수를 덮어달라고 노조를 앞세워서 자기 식구 감싸기는 정말 잘못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중구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원래 역할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전 미팅 때 두 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실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경수 의원께서는 뭐 5년 내내 갑질 의원이라는 그런 오명 뭐 맞지도 않는 그런 별명을 공무원 노조 측에서 붙여주고 있는데 자,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이 그 중구 의회에서 그 이인성 기념관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삭감 과정에서 뭐 중구청장은 왜 그렇게 막 이인성 기념관 예산 삭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도 나서서 왜 그렇게 삭감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폭언과 예. 지금 제가 묻고 싶은 야간 폭력 사건과 연관이 예. 있습니까? 예, 있죠. 한번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번 연도 2023년도 본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개수조정 회의가 끝나고 한 10시쯤 네. 너무 이제 의원들 간에 이제 조율이 안 돼서 저녁 10시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었고 10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회의 결과가 도출이 되고 이제 회의장 문이 열리니까 네. 국장이 그러니까 그 운영행정 쪽 국장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에게 이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네. 올라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일을 뭐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항의를 했고 항의를 하면서 나가면서 욕설을 하고 저희 그 상임위원장실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상임위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의자를 들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간접 폭력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위협을 당했던 거죠. 네네. 그거를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내리치니까 아. 저희는 놀래가지고 그때 네. 상황에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사실 여성 의원이라고 뭐 노조에서는 코스프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고 남자고 그런 소리를 듣고 공무원 자체가 의원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존재라고 제가 느껴지니까 네. 공무원이고 뭐를 떠나서 무섭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당했었다, 폭언을 당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예. 제가 살다 이 기초의회나 이런 데서 공무원 국장이 회의장을 찾아와서 폭언을 하고 중요한 것도 술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네. 물론 그 당시에 뭐 불어보십시오 해가지고 뭐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체크를 못하겠지만 네. 폭언을 하고 간접 폭력을 쓰고 그렇죠. 네. 이런 것은 혹시 이 사건이 뭐 보도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MBC에서도 네. 그때 녹음돼 있는 파일이 욕설 부분이 나온 것과 그리고 또 물건 집어대는 쿵쾅쿵쾅거리는 소리를 네. 어차피 그 공간은 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문이 오픈되어 있는 예. 공간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 바로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서 저희는 위협을 느꼈던 부분이고 네. 이인성 이제 그거랑 연관된 30
36억 네. 36억을 35억 35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한 그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그 보건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35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당 의원의 고유 업무이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구의 업무이지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업무는 의회의 고유의 업무이다. 삭감할 수 있는 각종 근거는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는 과정에서 그때는 논의 과정이 너무나 안 돼서 다수결로 해서 저희가 됐으면은 과반수 이상이 저희가 지금 그걸 삭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올 정도로 의원들이 단체로 그렇게 했는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의원들에게 지금 민성 의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계속 저희를 이 윤리위원회 회부까지 끌고 왔다 하면 그거는 직권 남용이죠.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하는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을 방해하고 하지 않게 못하게 하고 또 윤리위원회를 징계를 통해서 의원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저희를 직권 남용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국장은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네, 사과 깔끔한 사과는 맞았지만 사과를 하고 오히려 구청장님의 재발 방지책이 없었다는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가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일이 배태숙 의원 일도 터지고 네. 또 의회에 사실은 저희 의회가 두 동가리가 나가 갈라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명의 의원과 3명의 의원이 그때 처음에 공무원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근경숙 전 의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 다 도망가고 4명의 의원이 도망가고 3명의 의원만 남아가지고 할 수 없이 택했던 부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그것을 감싸줘야 되는 의장이라는 사람은 의원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또 집행부에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네. 먼저 앞장서서 그거를 대변해 주지는 못하고 네. 반대편에 우리 의원을 반틈 나눠놓고 반대편에 서서 아무 폭행이 없었다. 3차 추경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끼리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이 집행부에 봤었을 때는 얼마나 그게 우스워 보였었겠습니까? 그리고 우스워 보이는 연장선상으로도 이거를 징계위원까지 같이 갔고 이 징계위원회도 열리는 3명의 동의도 사실은 3명의 동의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는 네. 한 명의 의원은 지금 비위행위로 비위원장이 배태숙 의원 비위원장이 동의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 비위원을 같이 가담했는 의회의 물품 구입에서 자기랑 같이 연계돼 있던 의장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그러면 두 사람이 거기에서 사실은 사인을 하고 지금 감사원의 감사원 과정에 있는 분이 청렴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저희를 징계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를 하면 중구청이 조금 무리하게 35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2인성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했고 구의회에서 조금 저지당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산 삭감을 당하는데 그 총 7명 중에서 4분이 삭감을 한 거죠. 그러면 7명 중에서 과반 이상이 그 2인성 기념관 건립에는 반대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의회 차원에서 중구 행정부에게 조금 더 보완해달라. 이런 부분은 조금 얼토당토 않다. 하기 때문에 조금 다시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뭐 보완 과정 걸치고 타협점을 찾는 게 이게 정치의 묘미 그리고 구 운영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2인성 기념관 예산 삭감 과정에서 어떤 뭐 시민단체나 구민단체가 와서 조금 폭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말까지 오가는지. 지났던 일이라서 제가 네. 조금 언급하기는 그렇긴 한데 네. 간변단체 회장님들이 이제 네. 본회의 전에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사실 예산을 삭감을 왜 했노? 네. 뭐 이거 중구청장 뭐 그 공약 사업인 거 모르나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뭐 욕설을 살짝 섞는 등의 그런 항의가 있었죠. 뭐 예. 18이라는 말도 좀 썼고 그리고 네가 뭐 그냥 이 동네에 돌아다닐 줄 아나 네 따위가 의원 됐다고
뭐 되는 사실 줄 아냐. 저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인데 네 그런 얘기. 민주당 가라 아, 뭐 이런 아. 말도 했습니다. 지금 당적 바꿔라.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김혜리는 뭐 니 민주당 가라. 잘났다 뭐 이런 얘기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 분과 함께 방송하고 있지만 사실 구의원을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사회 활동도 하고 그간의 많은 노력과 경험이 쌓여가지고 지금 중구 구의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금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하고 계신데 참 지금까지 그 중구 구의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음에도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너무나도 공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공무원 노조로부터 시작해서 같은 동료 의원들 그리고 뭐 구청에 있는 국장 그리고 뭐 관변 단체장들 뭐 민변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참 의정 활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시 또 배태숙 의원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배태숙 의원 관련된 문제는 또 류규화 청장과도 좀 연계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뭐 이권 단체죠, 뭐 그런 단체들과 뭐 공무원 노조들 뭐 등등들이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에 새로운 이슈를 만들기 위한 옆에 계신 두 분을 윤리위에 회부해가지고요. 지금 뭐 진행 중인데 윤리위 회부되고 지금 결정은 났고 제가 보니까 윤리위 회부된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이 윤리위 회부되게 한 이유가 배태숙 의원의 이런 의혹들인데 제가 스픽스 대구 말고는 이 배태숙 의원의 문제가 보도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뭐 외부에 있는 신문사나 뭐 네. 언론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난 곳이 있긴 해요. 네. 그러나 그 중구청 출입 기자님들이 쓰신 사례도 없어요. 아, 그러면 이게 뭐 통신사가 쓰고 약간 조금 그걸 그쵸, 보고 그쵸. 따라 쓴 그런 예. 보도는 있어도 예, 출입 기자가 쓴 건 없다. 예. 참 두 분께서는 참 억울하시고 답답하면 호소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배태숙 의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 두 분께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 이 열심히 싸우신 의원은 윤리위에 회부가 됐고 사실 그 문제를 일으킨 의혹 당사자인 배태숙 의원은 지금 윤리위에 회부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지금 두 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앞장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배태숙 의원의 이런 의혹들이 결론이 난다면 당시에 언론들이 그것을 보도할지 말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태숙 의원 사건을 이런 의혹들을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태숙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의 결정이 나고 예를 들어 판결이 났을 때 그때도 만약에 대구에 있는 이런 언론들이 다루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지켜봐야 되고요. 네. 지금 저희 말도 안 되는 지금 공무원 노조의 갑질원에 되어가지고 저희 징계 사유에 올라왔는 건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는 네.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저희가 인터뷰도 하지 않은 내용들을 실어가면서까지 저희가 큰 잘못이 있는 양, 청렴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양, 그리고 또 절차를 위반했는 양 지금 계속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배태숙 의원의 부정 거래에 대한 부분을 뭐 저희가 파헤치기 위해서 뭐 재단에 갔다고 하는데 저희는 배태숙 의원의 부정을 파헤치기 위해서 재단에 간 것이 아니고 재단의 업무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보고 연장상에 가서 찾다가 보니까 그 안에 네. 그 서류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뭐 가만히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저희 먼저 그 기사를 통해서 저희는 알았기 때문에 그 기사를 통해서 그 자료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던 사실을 부정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해부를 그걸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윤리위원장에게 계속 네. 저기 고인을 했던 건데 그런데 윤리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감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윤리위원회 회부된 건 사실이니까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윤리위원회 해부된 게 아니고 윤리위원회 징계 사유가 징계 요구권을 이제
올렸는 것이고요. 네. 저희 13일 날 본회의에 통해서 윤리위원회 징계권에 대해서 이경숙, 권경숙 의원을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경수, 김효리. 이경숙, 김효린 의원의 징계 요구권에 대해서 이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찬반 투표를 의원들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4명과 3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4명의 의원이 동의를 얻으면 저희가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권으로 되고 그 중간에 이제 절차상 그 자문위원회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윤리위원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갑질이 되었다고 보면 저희 16일 날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윤리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2 의원만 빠지고 다른 의원들끼리 구성해서 하면 보나마나 저희가 윤리위원회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고 뭐 최고가 사과고 뭐 최고가 뭐 30일 정지 뭐 예전에는 뭐 3개월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 3개월 30일 정지 뭐 이런 쪽으로 될 확률이 있고 저희는 이렇게 부당한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갑질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 중구의회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인 구의원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자료를 요청하고 또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부분을 본다 하면 이거는 저희한테 가장 큰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도 위축되어서 자료 요구는커녕 일을 못하는 일까지 한마디로 의원들 일하지 말고 놀아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통 뭐 중앙 정치를 보면 윤리위원회 회부되거나 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그 당사자 같은 경우는 부결시켜달라고 되게 많이 연락도 하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중구 구의회 그 의원 총 7명 중에 파가 4명과 3명으로 나눠져 있고 옆에 계신 2분 외에 1명이 다른 파고 4명이 다른 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뭐 다른 분들께 이런 본회의나 이럴 표결 때 조금 우리의 상황이 억울하다 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도 네. 먹히지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분 저희 대구 스픽스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 보따리를 가져오셨을 텐데 이 시간 제약상 말씀 못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자, 김효린 의원부터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지. 의원이 되고 네. 제가 초선이라 이제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뭔가의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네. 안타까운 점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의원의 역할은 공무원이나 그리고 중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업무를 안 하는 의원도 있다. 그리고 안 하는 의원도 있고 오히려 더 많다. 지금 뭐 7대 4로 나눠진 거 보면 3대 4로 4대 3으로 나눠진 걸 보면 오히려 4쪽이 집행부와 너무 밀착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을 거의 안 한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을 봤을 때 공무원을 도와주려고 의원이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심을 저도 이렇게 힘에 눌리고 언젠간 지치다 보면 이 초심을 잃어갈까 봐 그게 가장 안타깝고 그래도 다른 당 의원님이시지만 일적인 부분에 의해서는 너무 의원님과 잘 맞고 그런 네. 초심이든 의원의 역할이든 너무 잘 알고 계신 의원님 만나가지고 그래도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의원님 계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예. 그리고 저희 이슈 추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또 특히나 중구 구민분들은 더욱더 이 2분께 좀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경석 의원님께서는요? 저는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의회의 의장님이 기능이 완전 실추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의장님이 오히려 의원들을 하나가 갈라져 있는 의원들을 하나로 더 뭉치려고 노력하고 의장님이 조례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의회 사무과를 통해서 아니면 정책 지원관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도도 주고 더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편 자기 개인적 사적 감정으로 이 의원 둘이는 내한테 뭐 굴하지 않고 내 말을 안 듣고 저거 멋대로 한다 이런 이유만으로 개인 사적인 감정을 공적으로 이용해서 저희의 이 윤리위원회 해부가 들어오는 곳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의 역할은 의원들을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더욱 감싸주고 사기 충전을 시켜서 이 의원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요번에 징계 사유에 이런 부분을 의장이 앞장서서 청렴하지 않았다, 품위 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을 하는 부분은 의장의 기능이 여기에서 실추되었기 때문에 저희 중구 의원이 반틈 나눠졌다고 생각하고 의장은 자기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의원이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구 의원은 총 7명입니다. 그중에서 4명과 3명으로 파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세 분께서는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다른 파에서는 정말 구의원답게 일을 하고 있나 조금 의구심이 들 정도로 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그 4명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중구 의회 의장님도 들어가 계신 것 같네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10월 말 전 국민을 슬프게 했던 이태원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창원시 의회의 김민아 시의원이 아주 심한 말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들을 SNS 적으면서 창원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일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의 입장에서는요.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구 두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정당하게 하는 데에도 그리고 의혹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이슈로 원래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두 분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